안녕하십니까. 급판단TV의 정수철입니다. 전번에 이제 전파 탐구에 대해서 올렸는데 별로 이제 호응도가 안 좋아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이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그 해커스 온이라는 SDR 리시브 보드를 이제 샀는데, 처음에 산 것은 약간 이제 에러가 있어서 장치 오류가 있어가지고 불량품을 구입해서 5만 원 날리고, 새로운 거 이제 해커스 원이라는 조금 이제 좀 가격대가 좀 올라간 그 단파 영역까지 수신하는 그런 보드를 구입을 해서 또 전파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전환하겠어요. 이제 해커스원이라는 리시브 SDR 리시브 보드인데, 이게 이제 가격대가 높아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제 위에 이거 칩을 또 꽂게 돼 있죠. LCD 터치 스크린을 설치해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펌웨어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배터리까지 이제 결합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은 또 가격이 40만 원대까지 올라가게 되고, 옛날보다는 많이 가격이 싸졌지만 뭐 과거에는 굉장히 또 가격대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이것을 구입해서 여러 가지로 뭐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갖고 놀다가, 또 휴대용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면은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위에 터치 스크린까지 설치해야 되죠. 그리고 휴대용 안테나까지 하자면은 한 40만 원까지 가격대가 또 소비가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USB RTS SDR 있죠. 이건 한 5만 원 하는데, 이거 가지고 시작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휴대용으로 다시 이제 개조를 해서 이렇게 하려면은 이것을 가지고 또 노시다가 LCD 터치 스크린을 설치해서 펌웨어까지 포함한 그런 장치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전파를 해킹해보는 것도 이제 꽤 이제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전파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희 안테나가 가장 중요해요. 저게 이제 좀 안테나도 굉장히 중요한데, 단파 영역대 안테나는 루프 안테나라고 해서 이렇게 길게 뻗는 전선으로 이렇게 길게 한 10m 이상 해가지고 양쪽으로 해서 하는 루프 안테나를 또 설치해야 단파 영역을 수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안테나 같은 경우는 FM 안테나라고 해서 무지향성, 방향을 조절하지 않고 무지향성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안테나가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파를 수신하는데 안테나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3월 또 잘안해서 전파에 대해서 또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래 보면은 가시광선은 10나노미터 쪽에 이제 그 범위 내에 있잖아요. 밴드폭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가면은 우리가 이제 포토 레지스트라고 해서 반도체 만드는 그런 포토 레지스트 이런 것은 극자외선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에너지 에너지가 강하죠. 그래서 이제 뭐 살갗을 태울 정도로 우리가 자외선에 너무 노출되면 피부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외선은 대부분 지구의 오존층에 의해서 대부분 걸러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받는 자외선은 그렇게 크게 이제 유해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살균 효과가 있어서 병원균을 살균해주는 살균 역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외선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엑스레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다 이제 강자예요. 강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이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X선도 강자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강파는 또 전자파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하는 적외선 난로, 원적외선 이런 것은 뭐냐면, 이제 파장이 이제 짧으면은 침투력이 약해져요. 왜? 이렇게 어떤 원소에 이렇게 충돌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늘어진다고 그러죠. 늘어진다고 그러. 적외선이나 원적외선은 파장이 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포나 그런 사이를 사이사이 이렇게 이제 깊게 이게 삐집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적당한 에너지密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를 원적외선 같은 경우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세포가 차가운 것보다 약간 따뜻하게 해주면 그것이 세포가 잘 활성화 되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마이크로파라고.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는 어디에 쓰냐면은 우리가 어, 레이더 보면 있잖아요. 이거 나와 있나요? 레이더 이성통신. 레이더 같은 경우는, 레이더는 이것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강파방은 가시광선 영역마다는 그 에너지가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강파는 후레쉬로 비추면 직진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후레쉬로 이제 밤하늘이 쭉 비치면은 굉장히 지층성이 좋아요. 이게 퍼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층성이 좋다고. 그래도 이제 마이크로파 정도의 어떤 그 정도에서도 직진성이 좋아요. 이것도 웬만해서는 우리가 그 상주 그 레이더 기지 같은 경우 그 꼭대기에서는 그 각도 조절만 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유해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밀리터리파로 특수한 영역에서 쓰이는 거고 이제 우리가 극초단파라고 해서 이 극초단파 말이 이제 극초단파고 마이크로파라해서 이게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UHF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자동차 전화하고 VHF, TV 방송 그런 쪽 쓰고 HF 단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단파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장이 늘어지기 때문에 전리층이 이제 우리 지구 전리층에 쉽게 이제 반사가 되고 이렇게 이제 어떤 이렇게 전파를 빨리 보낼 수가 있죠. 이게 단파 통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무선 아마추어 통신 같은 거 단파를 많이 쓰죠. 단파를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그 대신에 이렇게 어떤 음악 방송을 한다거나 다양한 많은 정보를 실어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냥 음성만 실어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한 통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30메가에서 300메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라디오 FM 방송 같은 경우는 이게 밴드폭이 좀 넓죠. 그래서 사용하는 밴드폭이 넓기 때문에 스테레오 음악을 이렇게 실어 보내는 다양한 음의 영역이 많은 정보를 실어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선명한 음성을 보낼 수가 있고 스테레오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단파는 이게 굉장히 짧은 영역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냥 음성만 이제 도달하는 식으로 그래서 국제통신이랄지 작은 남극과도 우리가 아마추어 햄 통신을 하게 되면 남극 세종기지랄지 장보기지 어떤 통신 담당자와 어떤 이렇게 통신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단파 통신이에요. 중파, 단파 이게 다 그렇죠. 그 밑으로도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밑으로는 이렇게 선박에 관한 특수한 영역의 장파 그런 영역에 이제 쓰이는 것이고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이제 이렇게 전파라는 것은 일종의 전자기예요. 자기파로 전자기. 이게 자기파가 이제 서로 교류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자기력선의 어떤 구속력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는 이런 게 이제 빨리 위아래로 교차시킴으로써 우리가 지구 핵에 들어오면 중력의 제로점이 도달하듯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기가 이제 교체되는 교차하는 그런 중간 지점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력선이 이제 해제가 돼가지고 그 자기파가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전파는 굉장히 에너지가 약합니다. 약해요. 그 미미한 에너지를 이 안테나로 잡아서 그것을 증폭을 하는 거죠. 증폭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석의 자기력선이 무엇을 매개로 하는가? 그것은 강자를 매개로 한다. 청력이랄지 반발력이랄지 당기는 인력이랄지 이런 것도 다 그 자기력선의 전자기의 극성을 이렇게 강자가 매개로 해서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석 두 개 되면 반발력은 그 중간 사이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반발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지만은 강자를 매개로 해요.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강자가. 그것이 그런 이것을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구속력이 이제 해제돼서 이제 전파되는 게 바로 전자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자파를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보는 강자의 에너지 준위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이제 생각해 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같은 것이죠. 그래서 크게 이제 이러한 이해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전파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통신 영역에서의 어떤 쓰이는 전파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밴드폭을 사용하기 위한 경쟁력이 치열하죠. 우리가 특히 이제 전화기에 대해서 이제
5G, 4G, 5G, 뭐 6G 뭐 그렇게 나가면은 그 밴드폭이 이제 그 영역이 그게 이제 딱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쓰기 위해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강통신하고 다른 거, 강통신은 어떤 마이크로파에서 그 굉장히 어떤 그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뭐 소수점까지 쓸 수가 있는 것이요. 조금씩 다르기만 하면은 거의 그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게 강파 영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파동의 성질 중에서는 서로 이제 그 파동이 겹치더라도 이렇게 자기 갈 길을 가기 때문에 강파는 쌍방 통신, 이게 동시 이렇게 쌍방 통신이 가능하다. 이게 서로 이제 그 간섭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이크로파 영역에서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강섬유 통신은 거의 무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외선 영역, 극자외선 영역에는 어떤 그 반도체 가공,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한 식각 공정에 쓸 수 있는 극자외선, 그렇게 파동이 이제 그 파장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 공정을 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빛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러한 그 이해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시광선이랑 이런 파동이 있어요. 이렇게 파동. 모든 게 이제 사람도 파동이고 다 파동이에요. 사람도 이제 궁극적으로 물리 세계, 물질 세계에 파고 들어가다 보면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파동입니다. 흔들리는 존재, 깜빡이는 존재. 우리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모니터도 깜빡거리죠? 깜빡이는 존재입니다. 모두가 깜빡이는 존재고 그런 중첩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어요? 오늘은 전파 탐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봤는데, 전번에 이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흥도가 안 좋아서, 그래도 좀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했는데, 뭐, 충실한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이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전파와 강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이제 어떤 전파라는 것은 강파의 어떤 그 에너지 준위 상태에 따라서 분류된 것이다 하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석이라는 그 자력도 이렇게 자력도 강자를 매개로 한다. 그 강자의 매개 극성들이 이렇게 이제 매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자기력에 의해서 강자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교차점에서 어떤 그런 자기력성들이 이제 공중으로 퍼져나가는 게 전파이다. 그러게 전파에 어떤 그 신호를 실어서, 반송파라고 그러죠. 그러게 이제 그 파동의 어떤 그 성질을 이용해서 반송파로서 이렇게 우리가 아날로그적 음성이랄지 이런 것을 실어 보내는 게 전파다. 신호로서 유용한 신호를 실어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걸로 이제 그 전자파에 대한 궁금증을 풀렸을 거예요. 그리고 전자파가 해로운 것은 이렇게 이제 몸속 깊숙이 이제 투가 돼서 우리가 그 세포들을 교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에까지는 이제 허락이 되지만은 너무 많이 노출되게 되면은 극심한 두통을 앓는다거나 어지럼증을 앓는다거나 시체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이제 원적외선이나 적외선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제 따뜻한 느낌을 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것은 이제 깊이 파고들지 않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피층이나지 그 정도에서 이제 도달이 이제 멈추고 거기서 약간의 어떤 피부가 온기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전방이기 때문에 피부가 오히려 활성화시키고 이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예요. 그래서 뭐 가시광선을 넘어서 자외선 영역을 넘어가면은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피부를 태우게 되고 X선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피폭되게 되면 뭐 방사선 피폭만큼의 해로운 그런 그 존재들이 X선이죠. 그리고 이제 자외선 영역에서도 극자외선 영역은 반도체를 식각하는 데 쓰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